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 저는 진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청담동에 위치한 스시코지마라는 식당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스시코지마에서 찍은 두 번째 영상인데요, 2022년 미슐랭 투스타에 수상한 스시코지마 식당을 올 때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은 2013 빈티지의 도멘 풍소 몽라쉐 화이트 와인이고요. 대략 가격으로 따지면은 현재 200만원 정도 선에 위치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와인 한 병 200만원이라니 정말 비싸죠. 드디어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코지마라고 적혀있는 젓가락을 보면은 굉장히 정갈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의 주인공 같은 와인은 제 지인이 가져온 2014년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 DRC의 르시부르라는 와인입니다. 정말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부르고뉴 와인이고, 아마 저 한 병에 비싼 업장에서는 1000만원 이상 받는 와인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오늘의 식사가 기대가 되고, 과연 어떤 향과 어떤 맛을 보여줄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거의 못해서 거의 몇 달 만에 스시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다들 좀 기대를 많이 한 상태고, 이제 더군다나 디너 오마카세가 42만원으로 측정된 스시코지마의 저녁이기 때문에 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대게살이에요. 대게살을 내장이랑 잘 비벼서 내주셨고요. 그와 함께하는 와인은 슈발리에 몽라쉐라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부샤드필이라는 생산자가 만든 슈발리에 몽라쉐 와인이고, 꽤나 이제 영한 빈티지였지만 역시나 좋은 맛이라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도미가 준비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가 준비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복찜이 준비되는데, 정말 스시코지마의 박경재 셰프님의 그 요리 철학, 요리 스타일이 그대로 이제 묻어나는 음식들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갑오징어가 준비가 되고요. 옆에 있는 와사비도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식감이 굉장히 쫀득쫀득한 맛을 보여준 그런 오징어였습니다.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의 코르크 상태를 확인해 봅시다. 2014년 빈티지인데 코르크 상태가 굉장히 좋죠. 가품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드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이 정도급 와인은 국내 정식 수입 와인을 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식 수입사는 신동 와인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준비한 2014 도멘 풍소의 몽라쉐 밭 와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의 끝판에 해당되는 밭이죠. 그래서 콜크가 좀 상당히 특이한 고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놀랐어요. 다음은 부샤드필, 첫 번째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래서 2016 빈티지고요. 슈발리에 몽라쉐 밭인데 이 녀석이 먼저, 그리고 몽라쉐가 다음, 그리고 DRC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칼질을 하는 박경주 셰프님은 뭔가 장인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없고 무뚝뚝하시지만은 한마디 한마디 되게 의미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고, 음식을 내어주실 때는 뭔가 느낌이 참 묘한 느낌이 있어요. 말로 설명드리기 못해서 여러분도 꼭 한번 가봐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몽라쉐 와인은 약간 위스키한 캐스크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밸런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에서 이런 위스키 비슷한 느낌도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단조롭지 않고 굉장히 복합미를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훌륭한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산미는 살짝 떨어졌는데 대신에 풍미가 엄청 올라있는 그런 형태의 몽라쉐 와인이 두 번째로 준비됐고요. 이어서 이제 참치 등살을 간장에 절여서 내어주셨습니다. 감칠맛도 돌고 참치의 담백함과 여러 가지 그 씹히는 식감 자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요리였어요. 다음은 보고 시라코가 준비됩니다. 모양이 뭔가 기존에 먹던 시라코와는 좀 다르죠. 컵케이크 같기도 하고, 겉은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안은 약간 두부같이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식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가스고라는 생선입니다. 가스고라는 생선인데 굉장히 작은 생선이에요. 그래서 손바닥 한 절반 정도의 생선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과 담백함이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다음은 갈치구이인데요. 갈치구이도 참 재미나게 내어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갈치구이 하면은 일자로 쭉 긴 형태의 갈치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뭔가 하나의 작품같이 가로 세로로 잘 말아서 내어주셔서 굉장히 갈치의 풍미를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도로 정도의 생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사비를 한 점 올려서 쓱 싸서 입에 넣어 봅니다. 뭔가 참치의 담백함과 그리고 그 뱃살의 기름짐이 적절하게 잘 이어지면서 그 간장의 어떤 조화가 굉장히 좋았어요. 첫 번째 스시는 광어 스시예요. 그래서 초밥이죠. 그래서 광어 스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바를 우리가 샤리라고 하는데 이 샤리와 그리고 광어 그리고 간장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은 이제 무늬 오징어를 이제 초밥을 내어 주셨어요. 모양을 보면은 그 우리 예전에 일본 만화의 그 초밥왕에 나오는 그 모습의 그대로가 느껴지시나요? 밥알 하나하나리 다 살아있고 그리고 오징어는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데 딱 입에 넣자마자 식감이 오드득 오드득 씹히는데 밥은 퍼지는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참치 등살, 아까미 집게라고 하는 참치 등살을 간장에 절여서 초밥을 내어주셨는데 사시미로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의 형태가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밥과 어우러짐이 굉장히 좋은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도멘드라 로마네 꽁띠 DRC의 리시브르 14 빈티지 와인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레드 잔에 준비가 되고요. 잔은 리델 잔이 준비가 됩니다. 보시면은 와인이 타닌이 적고 그리고 타닌이 굉장히 섬세해서 와인 컬러 자체가 되게 투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스월링해서 코에 와인을 가져다 대면은 정말 장미 그리고 각종 베리류 그리고 낙엽, 가죽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오리엔탈 스파이시 향과 정말 다양한 섬세한 맛과 향들이 펼쳐지면서 이런 게 행복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게끔 하는 감동을 줍니다. 물론 그 감동이라는 게 개인차가 있고 감각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꽁치가 준비됩니다. 등푸른 생선인데 비린맛보다는 그 등푸른 생선 특유의 프레쉬함과 신선함 그리고 밑에 있는 밥알들과의 잘 어우러짐이 특징인 초밥이었어요. 스시와 초밥을 제가 혼동해서 쓰는데 같은 말이니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미루가이 스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루가이 스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코끼리 조개라고 하는 스시예요. 그래서 보통 조개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비린 맛을 갖고 있긴 마련인데 이 비린 맛을 프레시한 어떤 유자나 뭐 이런 걸로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비린 맛이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방어가 준비됐습니다. 이때가 방어철이었어요. 그래서 대방어 스시가 준비됐는데 정말 그 두께랑 그리고 부위 그리고 그 칼질의 결 그리고 샤리의 양이 정말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줬어요. 이어지는 것은 구루마 에비입니다. 구루마 에비는 새우 종류인데요. 보통 구루마가 일본어로 차잖아요. 그래서 뭐 차새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보리새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구루마 에비가 준비됐고 새우도 손질을 굉장히 잘하셔서 그 새우 특유의 그 식감 중에 저는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거슬리는 부분을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슬포슬한 새우의 어떤 식감과 그리고 진득한 새우의 맛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밥알과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주도로 스시가 나왔는데 이게 주도로가 사시미로 먹었을 때보다 저는 이 밥알이랑 어우러졌을 때 되게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와사비 양을 셰프님이 이제 개인의 기호 그리고 어떤 생선의 두께에 따라서 조절을 잘 하셔서 내어주셨는데 그 눈알이 띠용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의 1등은 바로 이 녀석이었어요. 바로 전어 고하다라는 전어인데요. 한국말로 전어, 일본어로 고하다인데 전어 스시가 이날의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절임을 잘하시기로 유명한 셰프님인데 이날은 특히나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것은 정갱이 스시입니다. 정갱이 스시 같은 경우에는 고하다의 어떤 강렬함을 조금 더 이어서 부드럽게 등푸른 생선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느낌의 스시였어요.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치닫죠. 이제 그 오토로 대뱃살 참치 대뱃살 스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름진 부위인데 그 기름진 부위를
약간의 간장과 그리고 와사비로 잘 잡아내서 눈이 2번 튀어나왔어요. 이걸 먹다가 눈이 2번 튀어나오고 우와 하는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스시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슬슬 마무리로 이어져 가는데요. 이제 시메사바가 나왔습니다. 고등어 초절임입니다. 고등어 초절임이고 위에는 이제 다시마를 살짝 얹어서 내어주시는데 고등어를 저렇게 써셔서 이렇게 스시를 내어주는데 좀 예쁘지 않나요? 모양 쪽으로도 굉장히 예쁘고 보통 이렇게 말아서 봉초밥으로 내주시는 식당이 많은데 이런 형태의 고등어 초밥은 또 특이한 것 같아요. 이어지는 것은 아나고입니다. 이제 슬슬 오마카세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끝까지 담백함과 기본에 충실한 그런 맛을 보여주는 그런 요리였어요. 그리고 좀 아쉬웠는지 셰프님이 참치 김말이를 내어주셨는데 이 녀석도 압권이었습니다. 정말 매일 아침 혹은 점심에 이 참치 김말이 한 2~3조각씩 먹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다가 살짝 아쉬워서 옆에 있는 친구가 생맥주를 주문을 했어요. 생맥주를 주문을 했는데 아마 에비수 생맥주가 아닐까 싶은데 와, 생맥주 관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먹을 수 있는 생맥주 중에 가장 맛있는 생맥주 탑3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저트는 과일을 준비했고요. 과일 역시 셰프님이 직접 가락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딸기가 준비되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딸기가 없는지라는 아쉬움이 드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스시코지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스시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경주 셰프님, 제가 존경하는 박경주 셰프님이 직접 스시를 내어주시는 정말 스시계의 탑 평양냉면 같은, 냉면으로 따지면 평양냉면 같은 어떤 스시라고 보시면 돼요. 다채로움이나 어떤 간 그리고 뭐 양념보다는 정말 제로 본연의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올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오늘 하루 감사의 식사를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요즘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어서 자주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기회가 나면은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올 때마다 감동을 받는 식당입니다. 지금까지 스시코지마에서 훌륭한 한 끼 식사를 하고 감사의 식사를 마친 가이드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